역대 최강, 최악의 해적단으로 불리는 록스 해적단의 공식 멤버 명단이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1096화를 기점으로 선장인 록스 D, 지백이 죽은 후에도 그 멤버들이 계속해서 세상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죠. 카이도, 에드워드 뉴게이트, 샬롯 링링 같은 괴물들이 사황의 자리에 올랐으니까요. 여기서 드는 의문 하나. 최근에 로우랑 피드한테 박살난 그 사황들도 전부 록스 해적단 출신이었을까요? 와. 진짜 이번 영상은 록스 해적단 멤버 명단이 공개된 것만으로도 할 얘기가 너무 많네요. 자, 잡소리 그만하고 시간 끌지 맙시다. 바로 형님들의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 록스 해적단 멤버 전원의 정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타자는 길버터입니다. 이 양반, 총잡이로서 명성이 자자한데 그냥 정당 방위였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쏴 죽여도 아무도 뭐라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록스 해적단에 합류하기 전 현상금은 무려 9억 7천만 베리. 검은색 벨벳 테두리 모자에 선글라스를 낀 완전 간지 그 자체죠. 스피드는 또 얼마나 빠른지 바로 앞에서 총을 겨누던 놈을 순식간에 쏴버렸는데 상대는 반응조차 못했습니다. 평소엔 차분하고 평범한 청년처럼 보이지만 1096화에서 록스 해적단으로 등장했을 땐 갑자기 팔이 4개 달린 흉측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갓벨리 전투에서 패배한 후 죽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그 시체를 겟고 모리아가 주워서 다른 그림자를 넣어 되살렸고 결국 총 4자루를 든 팔 4개짜리 좀비로 재등장했죠. 오다 작가가 SBS 112권에서 록스 멤버라고 공식 인증, 땅땅 했습니다. 두 번째 멤버는 간지. 이 아저씨는 유명한 밀수꾼이었는데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중국풍 옷을 입고 등장했는데 당연히 아마존 릴리 출신은 아닐 테고 아마 서쪽 바다의 카노쿠니 출신일 겁니다. 그 나라 다른 애들도 중국풍 디자인이거든요. 엄청난 먹성을 자랑하며 등장했습니다. 갓벨리 사건 이후 이 아저씨도 겟코 모리아에게 조종당하는 좀비 신세가 됐습니다. 현상금이나 주력 기술은 아직 불명입니다. 세 번째, 왕지. 와. 이 형님은 진짜 강해서 뒷세대에 엄청난 빡침을 유발하는 세력이 됐죠. 디자인은 카리브, 코리브 형제랑 비슷한데 도마뱀처럼 혀를 낼름거립니다. 뭐 혈연 관계는 아닐 겁니다. 왕직은 갓벨리에서 살아남아 해적섬 하치노스로 돌아가 그 섬을 지배했고 모두가 두려워하는 강력한 세력이 되었습니다. 검은 수염도 이 형님을 혼자서는 못 이겨서 로키 포트 사건 때 로우와 코비의 의도치 않은 도움 덕분에 겨우 이길 수 있었지요. 덕분에 로우는 2년 전 칠무해가 됐고 코비도 왕직을 쓰러뜨리는데 공헌했다고 검은 수염에게 인정받았습니다. 그 공으로 코비는 해군 영웅 칭호까지 얻었고요. 이걸 보면 왕직이 38년간 하치노스를 지배할 만큼 얼마나 개쩌는 인물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미스 버킨. 원래는 과학기술자였는데 전투 능력은 확실히 안 나왔지만 꽤 강할 겁니다. 갓벨리 전투 후 다른 과학자들과 함께 메즈즈라는 팀을 만들어 불법 연구를 했습니다. 뉴게이트를 사랑했던 그녀는 그의 유전자를 훔쳐서 사황 흰수염의 짭 아드린 위브를 만들어냈죠. 동시에 베가펑크 덕분에 젊은 시절의 스튜시를 복제하는 데 성공했고 그 복제인간은 CP에 들어갔습니다. 본인은 나이가 들어서 멍청하고 난폭한 아들레미를 시켜 흰수염의 보물을 찾아오라고 시켰죠. 아빠 거니까 되찾아오라고요. 안타깝게도 스핑크스 섬에서 아들하고 같이 로쿠규 대장한테 붙잡혀서 눈물을 쏙 뺐습니다. 다섯 번째, 돈 마론. 서쪽 바다 출신의 마피아 보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디자인이 유럽 암흑가를 주름잡던 대북 스타일이죠. 원피스 세계관의 서쪽 바다를 지배하는 5대 마피아 조직이 있는데 돈마로는 아마 카포네 베치 이전의 지배자였을 겁니다. 베치도 그 바닥에서 놀다가 대해적 시대로 넘어온 거니까요. 베치의 세력도 엄청난 걸 보면 그 이전의 돈마로는 비교도 안 되는 클라스의 마피아 보스였을 겁니다. 록스 멤버들 하나하나가 자기 분야에서 끝판왕이었다는 걸 생각하면 돈마로는 베치 이상 가는 무시무시한 마피아 보스였음이 틀림없습니다. 여섯 번째, 캡틴 존. 이 양반은 록스 해적단에 들어가기 전부터 모아온 어마어마한 양의 보물로 유명합니다. 그게 너무 탐나서 동료들이 배신하고 그를 죽여서 보물을 빼앗았을 정도니까요. 이도류 검사였고 몸에 박힌 칼 2자루 때문에 죽은 것 같습니다.
꿈꾸는 듯한 보라색 머리에 술을 좋아했죠. 하치노스에서 록스에 합류해 갓벨리 전투에도 참가했습니다. 그가 원한 건 오직 보물, 더 많은 보물이었습니다. 그 사건 후에도 살아남아 계속 보물을 모았고 해골 모양 섬에 숨겨뒀습니다. 그 보물 지도는 모든 해적이 탐냈는데 버기도 그중 하나였죠. 그 지도가 바로 루피가 나미에게 줬던 팔찌인데 지금 어디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캡틴 존은 너무 부자인데 인색해서 동료들 손에 죽었습니다. 7번째, 은도끼. 센고쿠가 이름만 언급했을 뿐 생김새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진짜로 은색 갑옷에 은색 도끼랑 방패를 들고 다녔을까요? 8번째, 슈트로이젠. 별로 주목받지 못한 인물이지만 쿡쿡 열매 능력자인 요리사입니다. 그는 어린 링링의 무시무시한 힘을 보고 그녀가 카르멜과 친구들을 먹어치우는 장면까지 목격한 후 링링과 함께 해적질을 시작했습니다. 갓벨리 전투에도 참가했고 지금까지 살아남아 현재 빅맘 해적단의 주방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9번째, 샬롯 링링. 단 것에 미쳐서 배고프면 통제불능의 괴물이 되는 사자여왕. 젊었을 때 록스 해적단에 합류했습니다. 소울소울 열매 능력으로 프로메테우스와 나폴레옹이라는 호미즈를 만들었는데 이때는 아직 제우스가 없었네요. 갓벨리 사건이 터지자 물고기 열매 모델 청룡을 낼름 훔쳐서 위동생 카이도에게 기념 선물로 줬습니다. 카이도는 이 열매를 먹고 선장 지백이 죽자마자 바로 튀었죠. 그 후 링링은 슈트로이젠과 함께 자신의 세력을 키워 빅맘 해적단을 만들고 홀케이크 아일랜드를 지배하며 사황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와노쿠니에서 키드와 로우한테 두들겨 맞고 화산 마그마에 다이빙했는데 살았는지는 모르겠네요. 10번째, 카이도. 링링 얘기하면서 카이도를 빼놓을 수 없죠. 원래 배신당한 아이였던 카이도는 엄청난 힘으로 하치노스에서 빌어먹고 살았습니다. 그 섬의 해적이 워낙 많아서 주목받았고 뉴게이트의 권유로 록스 해적단의 최연소 멤버가 됐습니다. 근데 이놈이 누님 빽만 믿고 꽤나 까불었습니다. 악마의 열매도 누님이 훔쳐다 줘야 했을 정도니까요. 패왕색 패기를 가진 강자들 앞에선 쫄았던 걸 보면 38년 전 카이도는 그 시대의 거물들에 비하면 그냥 애송이였습니다. 물고기 열매를 얻은 후엔 정부의 실험체가 되어 펑크 하자드에 갇혔고 거기서 모모노스케가 먹은 짝퉁 열매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때의 인연으로 알베르를 영입해 킹이라는 이름을 줬죠. 백수 해적단을 만들어 오로치 시절 히구라시 할멈의 꼬드김에 넘어가 와노쿠니를 차지하고 사황이 됐습니다. 오뎅을 비열한 수로 이기고 입막음을 위해 히구라시 할멈까지 죽이는 찌질함을 보였죠. 지금은 주인공한테 한 방 맞고 용암 속에서 자고 있을 겁니다. 11번째, 에드워드 뉴게이트. 버커니어족으로 추정되는데 외모가 쿠마랑 완전 판박이입니다. 스핑크스 섬의 고아였던 뉴게이트는 고향 섬을 위해 항상 돈을 벌었고 그 돈으로 천룡인에게 상납금을 내서 정부의 보호를 받게 하려 했습니다. 그런 그가 해적이 되었고 록스가 노리는 대해적이 됐습니다. 그는 록스 해적단 멤버로 갓벨리 전투에 참가했습니다. 평생 등을 보이고 도망친 적이 없어서 등에는 상처가 하나도 없다는 전설적인 남자죠. 록스 해적단 해체 후 그는 가족 같은 새로운 해적단을 만들었고 흰수염이라는 이름으로 최강의 사황 세력이 되었습니다. 로저나 카이도 같은 동시대의 대해적들도 그를 존경했습니다. 흰수염 깃발이 꽂힌 어인성 같은 곳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죠. 안타깝게도 로저의 아들을 거뒀다가 티치의 배신으로 인해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검은 수염은 흰수염의 사황 자리를 빼앗아 세계의 왕이 되려는 계획으로 흰수염 해적단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죽음에 모든 해적들이 슬퍼했고 레일리조차 눈물을 흘리며 위대한 해적 에드워드 뉴게이트의 시대가 끝났음을 알렸습니다. 12번째, 글로리오사. 아마존 릴리의 선선대 여왕으로 샤키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나라를 떠났습니다. 사랑을 따라갔는지 아니면 록스 해적단의 누군가에게 반했는지는 모르지만 여왕이었던 만큼 엄청난 전사였을 겁니다. 당시 쿠자 해적단의 선장이었죠. 외모도 끝내줬고 보아 행콕처럼 뱀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갓벨리 사건에서 운 좋게 살아남아 아마존 릴리로 돌아와 임시 여왕을 맡았고 결국 보아 행콕을 새로운 여왕으로 뽑아 그녀의 조언자가 되어 편안한 노후를 보냈습니다.
근데 록스의 아들 버링검은 수염이 쳐들어와서 별로 편하지는 않았겠네요. 13번째, 금사자 시키. 야쿠자 시키라는 풀네임을 가진 조폭 출신입니다. 이도류 검술에 둥실둥실 열매, 능력으로 모든 걸 띄울 수 있어서 바다에 빠질 약점도 없는 사기캐였죠. 허세가 얼마나 심한지 선장인 록스도 개무시했습니다. 혼자서도 성공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지만 데뷔 100파이트에서 져서 부하가 됐습니다. 갓벨리 전투에 참가하고도 살아남은 걸 보면 생존력 하나는 끝내줍니다. 이후 세계 최대의 함대를 이끌고 해적왕 로저를 추격해 에드워 해전이라는 역사적인 전투를 벌였습니다. 로저가 잡혀서 처형된다는 소식을 듣고는 혼자 마린포드에 쳐들어가서 사람을 내놓으라고 난리를 쳤죠. 가프와 생고쿠가 힘을 합쳐서야 겨우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두 다리를 자르고 명검 오토와 코가라시를 다리 대신 받고 임펠다운을 탈옥한 최초의 인물이 됐습니다. 20년 후에 돌아와 세상을 공포에 떨게 하겠다고 선언하고 잠적했죠. 그리고 마침내 돌아왔는데 주인공한테 개털렸습니다. 물론 이 무시무시한 록스 해적단의 끝판왕 선장은 바로 록스 디 지백입니다. 이력도 역대급인데 이미 허위 옥좌가 있는 방에 혼자 쳐들어가서 따지고도 무사히 걸어 나왔습니다. 성지를 떠나기 전엔 철룡인 하나를 피 흘려 죽이기까지 했죠. 그의 검술은 너무 특별해서 모든 공격이 부딪히면 폭발했고 공격력은 거의 대포 수준이었습니다. 패왕색 패기는 말할 것도 없이 세계 최상 위급이었죠. 데뷔 100파이트에서 압도적인 승리로 정예 멤버를 모두 흡수했고 그 후 2년간 하치노스를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40년 전 그곳은 최강의 해적들만 모이는 곳이었는데도 말이죠. 안타깝게 2년 후 갓벨리로 쳐들어갔다가 가프와 로저 연합군에게 패배해 사망했습니다. 그 역시 뒤에 일족임이 확인됐고 그 의지는 아들인 검은 수염에게 이어져 세계의 왕이 되려는 야망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기 이 인어처럼 생긴 놈이나 삼지창을 쓰는 놈 같은 다른 간부급 멤버들도 있지만 아직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오다 작가님이 나중에 풀어주시길 기다려야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정리한 록스 해적단 멤버 전원입니다. 물론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분석과 가설 영상에서 다룰 거라 많이 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꿀잼 영상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